어떻게 오셨습니까?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 작가 강풀 작가의 삶과 죽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조명가게가 올해 드라마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 배역도 정해지지 않은 작품인데 가상 배역으로 원작 스토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밤이 아주 늦은 시간, 어느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 버스가 도착을 하고 한 남자가 버스에서 내리는데 늦은 시간 택시도 안 다니는 시간에 혼자 앉아있는 이 여자가 걱정이 되지만 그냥 집에 가게 됩니다. 다음날 저녁에 또다시 버스에서 내리는 이 남자, 여전히 그 여자가 혼자 앉아 있습니다. 남자는 밤늦은 시간에 혼자 있는 이 여자가 걱정이 되어서 말을 걸어볼까 생각을 했지만 결국 또다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시간 버스 정류장에서 그 여자를 보게 됩니다. 남자는 궁금했죠. 밤늦은 그 시간 그 여자는 왜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뭘 하고 있는 걸까? 계속되는 궁금증은 묘한 설레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 가면 그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알 수 없는 기대감. 기대감이 점점 커져만 가던 어느 날 남자는 용기를 내보기로 합니다. 저기요, 막차 끊겼는데요. 아, 그래요? 여기 택시도 잘 안 잡혀요. 누구 데리러 올 사람 없어요? 전화 걸어서... 아, 어쩌죠.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아, 그래요?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제가 전화 걸어봐 드릴게요. 전화번호 불러주세요. 아, 그게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제 핸드폰 빌려드릴 테니까 직접 전화하세요. 이런 수작 거는 걸로 보였나? 그 순간 남자의 핸드폰을 집어드는 여자. 여자는 핸드폰을 처음 써봤는지 잠금 해제를 할 줄 몰랐습니다. 설명을 해주려는 찰나 말을 걸어오는 여자.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네? 됐어요. 핸드폰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 전화 걸어도 받는 사람도 없어요. 여자는 첫 차가 언제냐고 물어보고는 첫 차를 기다린다고 하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면서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서 밤새 혼자 첫 차를 기다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전화 걸 사람도 없다는 건 지금 솔로라는 것인데 다시 용기를 내서 뒤돌아가서 말을 걸어봅니다. 저기 그런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그쪽도 혼자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혼자... 그쪽은 여기서 뭐 하시나요? 괜찮으시면 첫 차가 올 때까지 저랑 어디 가서 이야기나 하시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같이 있자고요? 좋아요, 같이 있어요. 이미 여자는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강동 조명가게의 주인입니다. 손님이 도착을 하게 되고 뭐 찾으시는 거 있나요? 어딘가 지저분해 보이는 이 남자는 조명가게를 살펴봅니다. 말없이 천장의 조명만 바라보는 이 남자. 전구 드릴까요? 남자는 대답도 없이 문을 열고 나가버립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데 어서 오세요. 아까 버스 정류장의 그 여자였습니다. 또 오셨군요. 자주 오시네요. 둘러보세요. 조명가게 사장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이 여자. 이 여자 역시 말없이 되돌아갑니다. 잠시 후 다른 손님이 찾아오고 버스 기사처럼 보이는 이 남자. 아, 덥네요. 더워. 전구가 많아서 그런지 늦게까지 영업하시네요. 전구를 닫고 있던 조명가게 사장은 손님 끊길 때까지 한다고 대답을 하자 그럼 밤새도록 하기도 하시겠네요. 이 남자는 의문의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는 답변을 들은 이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시 온다는 말을 전하고 돌아갑니다. 또다시 문이 열리는 조명가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들어오는 여고생은 조명가게 사장과 친분이 있어 보입니다. 오, 현주 왔니? 내 지겨워 죽겠어요, 야자. 사소한 잡담을 하던 여고생은 조명가게 사장에게 자신의 집에 전구가 자주 나간다고 말을 건넵니다. 이에 깜짝 놀라는 조명집 사장.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데요.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얘야, 저기 말이다. 요즘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 본 적 없니? 이상한 사람이요? 본 적 없는데요. 거기 잠깐 앉아봐라. 요즘 말이다. 우리 가게도 늦은 밤이 되면 어딘가 이상한 사람들이 가게에 찾아온단다. 무서워하는 여고생에게 이어서 말을 하는 조명가게 사장. 그들은 어딘가 뭔가가 다르단다. 보통은 눈치채지 못할 뿐이야. 낯선 사람들을 조심해라.
다시 한번 당부하는 조명가게 사장. 만약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는 채 해라. 그들의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고 하더라도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된다. 귀에서 흙이 나오더라도 말이야. 손톱이 안쪽에 있다거나 몸에서 물이 흘러나와도 절대 모른 척해야 한다. 알겠지? 이상한 사람들은 왜 조명가게에 왔다 갔던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왜 이 학생에게 하는 걸까요? 조명가게 사장 앞에 서 있는 의문의 중년 여자. 아이쿠 손님, 소리도 없이 언제 오셨죠? 조명가게 사장은 인사를 하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중년의 여성도 뭔가 이상한 것인데요. 모른 채 해야 한다. 절대로 모른 채 해야 한다. 방울소리조차 울리지 않고 들어왔던 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 남자가 노래를 부르며 골목길로 걷고 있습니다. 왠지 골목길이 무서운 이 남자는 야자를 마치면 이 길을 지나가야만 했죠. 이상하게도 이 골목길엔 항상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뛰어갈 수도 없고 어두운 다른 길로도 갈 수 없던 이 남자는 노래를 부르며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입니다. 노래 한 곡을 다 부르면 골목길이 끝나 있었던 것이었죠. 어두운 골목길엔 조명가게가 보였습니다. 이 남자는 매일 같은 시간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목길의 중간쯤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향해 가는 이 남자. 누가 이런 곳으로 이사를 온 것인지도 궁금했었던 이 남자는 불이 켜진 집 앞으로 가게 되고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빛이 꺼져 버립니다. 갑자기 찾아온 어둠 속 이 남자는 무언가를 보았고 엄청난 소름이 밀려와서 무작정 뛰었습니다. 다음날 그 골목길을 지나가게 되는 이 남자. 어제 불이 켜졌던 그 집은 오늘은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땅을 보고 가던 이 남자는 노래 한 곡을 다 했지만 평소와 다르게 골목길을 지나지 못하고 골목길 중간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불이 켜지는 어제 그 골목길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여고생들 사이에선 유명했습니다. 어느 귀신이 밤새도록 노래를 부른다는 소문이 있던 골목길이었던 거죠. 어느 집에 이사를 온 이 여자. 싼 가격에 낡은 집에 이사를 온 것인데요. 청소를 하던 이 여자는 집주인이 작은 방은 쓰지 말라고 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역시 작은 방은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던 순간 갑자기 나가버리는 전등. 불이 완전히 나가버리자 이 여자는 잠을 청해보는데 밖에서 누군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밤새 잠을 설치게 되고 신발의 위치가 바뀐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 또다시 전구가 나가버렸습니다. 어제처럼 잠을 청했지만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노랫소리에 또다시 밤새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서 전등을 켜고 조용히 책을 보는데 또 전구가 나가버리고 어두워진 집안. 그런데 작은 방의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여집니다. 원래 켜져 있었던 건데 여태 몰랐던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작은 방 앞에 서게 된 여자. 집주인은 이 방에 뭐가 있길래 이 방을 못 쓰게 한 걸까요? 아무 생각 없이 잠겨있는 작은 방의 문을 열어보는데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방에 창문 한 개가 있었고 유난히 밝게 빛나는 전구 한 개. 집안의 전구들은 오히려 나가는 상황에 홀로 켜진 전등이 아까워서 이 전등을 끄게 된 여자는 무심히 창밖을 보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창밖에서는 놀란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는 남자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그날 이후 매일 밤 들리던 노랫소리가 이제는 밤새도록 끊임없이 들리게 됩니다. 이제는 노랫소리에 울음소리가 섞여 오며 반복되는 노랫소리였죠. 그 학생은 왜 저렇게 밤새 골목길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왜 그때 그 학생은 나를 보고 그렇게 놀랐던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난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본 것 같았고 그것도 날 본 것 같았다. 새벽 1시 늦은 밤 어느 펜션에 전화가 오게 되고 여자 손님 한 명이 펜션 앞에 와 있고 지금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펜션 주인 부부는 늦은 시간 예약도 없이 여자 혼자 온 게 이상했지만 방으로 안내를 해주기로 하고 펜션 주인 아저씨가 그 손님을
방에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해주고 집에 들어온 주인 아저씨는 이상하다고 아주머니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뭘 못 봤냐는 등 방에 절대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등의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정이 넘은 시간에 산속 펜션에 여자 혼자 온 것도 아주 이상하다고 말하는 주인 아저씨에게 혼자 쉬러 온 것 같다고 안심을 시키는 주인 아주머니였지만 주인 아저씨는 기어코 바깥에서 펜션에 투숙하는 여인을 밤새 지켜보기로 합니다. 다음날 아침 밤새 지켜보다가 잠이 든 주인 아저씨는 주인 아주머니가 깨워서 눈을 뜨게 되고 집에 들어간 주인 부부는 그 여자 손님이 방금 퇴실한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펜션을 정리하러 가는 펜션 주인 부부는 멀리서 그 여자 손님이 가는 걸 지켜보는데 주인 아저씨는 분명 어제 큰 가방을 들고 왔던 그 여자 지금은 맨손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되고 잠시 후 그 손님이 묵었던 방에 들어가는 펜션 주인 부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텅 빈 가방 2개와 몸을 실로 꼬맨 듯한 한 남자의 시체가 앉아 있었던 것이죠.